네, 신장식입니다. 어제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에 있는 내란 외환, 김건희, 최혜병 수사 외압 사건 등 3대 특검을 의결했습니다. 검찰 독재로 망가진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검찰 독재가 남긴 상처는 깊고 넓습니다. 검찰은 독재를 완성하기 위해 자신에게 위협적인 사람들을 향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건설 노동자들 수백 명을 건폭으로 몰아 구속하고 기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 노동자 양회동은 건폭으로 수사받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강릉지청에서 제 몸에 불을 당겼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와 정부에서 일한 수백 명의 장관과 공직자들을 구속하고 기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구속하려 했고 결국 5건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검찰 독재의 희생자들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조국 전 대표를 언급하며 후보자 매수를 운운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사단의 막내 주진우 의원이 어떤 소설을 쓰든 그는 또다시 가해에 나서려는 가해자일 뿐입니다. 반성하는 모습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와 가해자 집단은 그 입이라도 다물고 있길 바랍니다. 윤석열의 시간, 검찰 독재의 시간, 가해자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당신들이 맞이해야 할 시간은 책임과 단죄의 시간일 뿐입니다. 내란 청산과 대한민국 정상화는 검찰 독재 피해자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미 시민사회 지도자분들이 모임을 만들고 사법 피해자들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내란 종식과 검찰 독재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국정원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 조직 차원의 사과를 했지만 유독 검찰만은 끝내 자정과 반성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에 대한 재수사 및 구속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일정한 성과도 거두었지만 진상조사 과정에서 많은 한계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권한 부족으로 인해 임의적인 조사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현직 검사들의 조직적 반발과 노골적인 협박까지 마주해야 했습니다. 다수의 사건은 인력과 시간의 한계로 진상조사 기회마저 박탈당했으며 소신을 가지고 과거사 작업에 참여한 검사는 검찰의 보복에 시달리며 5년째 법정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검찰권이 권력 쟁취와 보복을 위한 도구로 가차없이 휘둘러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모욕주기 수사로 죽음에까지 내몰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가족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수준의 전방위적 정치보복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150명의 검사가 동원된 376회 압수수색이라는 전대미문의 기우제 수사와 억지 기소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조국 전 대표는 온 가족이 검찰의 사냥감이 되어 멸문지화 수준의 고통을 겪는 정치보복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 국민이 목도한 검찰권의 오남용의 민낯입니다. 이제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해체 수준의 근본적 검찰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에 대한 단죄, 그리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국민들이 정치검찰의 억지 수사와 기소권 남용으로 법정에 서 있습니다. 특히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 촉구와 공소 취소 등 실질적인 조치가 병행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의 당론으로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검찰개혁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